네, 안녕하세요. 이마트 정성기입니다. 금요일 오후 좀 나르는 시간인데요. 정해진 시간에 끝낼 수 있도록 서둘러 보겠습니다. 이마트는 1993년 창동점을 필두로 현재 440여 개의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이 중에는 해외 매장이 4개가 있고요. 이 작년 기준으로 매출이 15조 발생을 했어요. 주력인 대형 할인점 외에 트레이더스, 노브랜드가 포함되어 있고, 뭐 잘 모르시겠지만 온라인으로 상품을 공급하면서 받는 매출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피코크라고 하는 자사 브랜드를 신세계 채널 외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판매 채널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데이터를 정교하게 집계하고 보다 다양하게 분석하는 게 필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유통에 대한 규제와 리스크가 증가함에 따라서 데이터를 빨리 보고 에이자일하게 분석한 후에 빠른 액션을 통해서 고객에게 다가가는 활동이 필요해졌습니다. 시각화 분석 전에 이마트에도 분석 플랫폼이 있었어요. 하지만 다수의 유저들을 대응하다 보니까 스프레드시트 형태의 데이터밖에 제공할 수 없었죠. 그리고 이거는 20년 이상 사용했기 때문에 보수가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강하기 위한 시스템이 있었지만 역시나 엑셀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를 제공했죠. 엑셀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다 보니까 데이터 적합성이나 분석하는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가지고 너무 어려운 문제가 직면하게 되죠. 그래서 현재 트렌드에 맞는 애자일한 분석을 위한 시각화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사내에서 많이 모아졌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드디어 이마트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됐고요. 그중 하나의 꼭지로 BI가 도입되게 됩니다. 작년 상반기에 POC를 진행을 했는데 경영진으로부터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하지만 당시에 POC를 했던 툴이 셀프 서비스 BI를 하기에는 다소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태블로를 도입을 하게 됐고요. 현재 2번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실제로 요구사항을 더 받아서 2차 프로젝트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태블로를 선정하게 된 배경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장기적으로 셀프 서비스가 가능하냐였습니다. 관리자가 중앙에서 내려주는 대시보드는 분명히 실무자가 보기에는 한계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요구사항을 받아가지고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사용자 스스로 답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교육과 레퍼런스였는데 태블로는 충분히 많은 교육 사이트와 레퍼런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제가 어제 메일을 받았는데 버전업이 정기적으로 되면서 실제로 다양한 기능들을 지원해 준다는 것, 그리고 이마트의 레거시 데이터가 사실 굉장히 다양한 툴을 통해서 다양한 서버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는 포용력 있는 툴은 태블로가 적합하다고 봤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착수한 첫 번째 프로젝트는 경영진을 대상으로 일단 대시보드를 제공을 했습니다. 대략 100여 명의 대상의 유저한테 제공을 했는데요. 현재 20개 정도의 대시보드를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경영진 대상의 대시보드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점은 영업 실적을 빠르게 보여주는 부분이었습니다. 대략 절반 정도의 콘텐츠가 경영 현황에 초점을 맞췄고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고객 데이터를 일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점포 단위까지 내려가는 데이터는 아무래도 오퍼레이션을 좀 더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들은 클라우드 내에서 진행이 되고요. 이 중에 일부는 관계사에서도 오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는 클라우드에 담지 못했던 부분들을 수작업이지만 일단 클라우드로 밀어넣고 하나의 데이터셋을 통해서 제공함으로써 관리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오늘 저는 5개의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가능하면은 오프라인 유통의 특징이 좀 드러날 수 있는 대시보드를 가져왔고요. 그 첫 번째는 시즌 상품에 대한 대시보드예요. 사실 온라인처럼 상품을 언제든지 판매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정해진 공간 내에서 상품을 판매해야 되는 오프라인은 특정 시즌에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면 소위 말해서 그때는 죽을 씁니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적정 시기에 적합한 상품을 얼마만큼 판매하고 있는지 진도율도 관리해야 되고 적합한 상품 찾아내는 활동 역시 중요하죠. 그래서 만든 게 대시보드 중에 시즌 상품에 관련된 거고요. 저 좌측 상단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상품 단위별로
현재 시즌성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매출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지금 제가 사례로 가져온 게 레드 와인인데요. 그중에 프랑스산 와인인데 와인을 구매하면서 다른 주류들도 함께 구매하는 연관 구매를 보여드리면서 실제로 해당 상품을 판매할 때 같이 행사를 함으로써 객단가를 높일 수 있는 전략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고요. 이 행사 상품을 판매할 때 실제로 진도율에 맞게 작년 동기간 대비해서 유사한 패턴을 보이면 판매하고 있는지 진도율 관리를 할 수 있게 세팅을 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적합하게 판매를 했고 작년보다 소폭 매출이 늘어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매출이 줄었다면 어느 시즌에 무너진 건지, 무너진 이유가 객수가 빠진 건지 아니면 객단가가 빠진 건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아직 뭐 한 달 내지는 2달 정도 더 판매할 수 있다면 작년 대비해서 기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동일한 컨디션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작년 기간에 동기간에 기상 데이터를 하단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는 내부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를 통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점포의 실적을 볼 수 있는 대시보드인데요. 이거는 지역 단위 대시보드를 조망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내 섹션을 담당하는 임원이 자기가 담당하는 점포의 상태들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했고요. 비단 숫자를 읽는 것뿐만 아니라 우측 상단에 있는 맵을 통해서 현재 상태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동해안에 있는 점포들은 성적이 굉장히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반면에 경기 서울권 점포들 그리고 부산에 있는 점포들은 좀 열세인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는 일, 주, 월 단위로 최대 1년까지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실제로 과거부터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특정 시즌에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지 트렌드를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서 상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프라인에서 상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객이 빠지고 있다면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빠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점포 단위로 데이터를 내려오다 보면은 항상 주문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 점포랑 대비할 수 있는 이를테면 옆에 있는 점포 또는 동일한 컨디션에 있는 점포를 같이 보고 싶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현한 게 이 대시보드인데요. 먼저 분석 점포를 놓고 그 옆에 비교 점포를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비교 점포랑 자기 점포 밑에는 동일한 컨디션을 갖고 있는 점포들을 놓고 실제로 해당 점포 대비해서 잘하고 있는지 또는 못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여러 번의 클릭을 해야지 볼 수 있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해서 점장들께서 굉장히 호평을 하셨던 대시보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해당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의 데모그래픽 정보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점포의 상권을 맵을 통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 점포의 동쪽은 굉장히 잘 하고 있는 반면에 서쪽에 있는 일부 상권에서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그 점포들은 이미 우리 점포 하나가 커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대형 상품이나 또는 우리 점포만 관리하고 있는 상품이 아니라면은 저쪽은 좀 역할 분담을 하면서 플레이를 하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트렌드는 역시 52주까지 볼 수가 있게 세팅을 했고요. 각각의 영역들을 선택을 하면은 인터랙티브하게 데이터가 반응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오퍼레이션에 관련된 대시보드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앞서서 점포의 오퍼레이션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개별의 활동 역시나 좀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마트에서 온라인으로 상품을 공급하고 있어요. 이걸 PP라고 하는데요. 그 실적을 좀 조망할 수 있도록 만든 대시보드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매출이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출을 구성하는 주문 단가, 주문 건수에 대한 거를 트렌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또한 상품 단위로 결품률을 측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MD의 결품률이 높다고 생각된다면은 그걸 잡아서 기회 요인들을 좀 발굴할 수 있는 요소들도 맞췄습니다. 그리고 점포의 효율 중 하나는 비용 부분일 거예요. 내가 상품을 배송하는데 한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역할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루에 30건을 처리한다 또는 40건을 처리한다 이거를 주기적으로 볼 수 있도록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 한 대당 배송 건수 역시 함께 포함을 시켰고요. 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인사 비용, 그러니까 인력 비용이라든지 차량에 대한 비용을 트렌드를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게
세팅을 했습니다. 오늘 사례 중 마지막으로 준비한 부분인데요. 그 오프라인 매출 중 고객에 해당하는 부분을 조망할 수 있는 대시보드입니다. 이마트 전체 매출 중 약 82%가 신세계 포인트 회원을 통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회원에 대한 지표가 굉장히 대표성 있는 값이라 생각됐고요. 이 부분 다 경영진께서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찾으시는 대시보드 중 하나입니다. 월 단위로 고객이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보였는지, 그리고 월 1월부터 현재까지의 누계 퍼포먼스를 측정할 수 있겠고요. 오프라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아무래도 매장이라고 생각해요. 매장의 면적이 중요한데 실제로 우리가 리뉴얼을 하고 나서 늘린 면적이 과연 고객한테 얼마나 소구하고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매장당 퍼포먼스를 측정할 수 있는 걸 가운데 놓습니다. 이를테면은 우리가 신선 매장을 늘렸는데 정말 신선 매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늘어나는가, 아니면 우리가 패션 매장을 줄였는데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매출이 동일하게 나오는 거를 평당 계산할 수 있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용 단위로 발생하는 각 요소들을 크게 인사비, 판매 관리비, 감가상각비 등을 묶어가지고 작년 동기간 대비해서 늘어난지를 판단하고 있고요. 이 데이터는 세부로 볼 수 있는 대시보드와 연동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사비 중에는 뭐 급여라든지 복리후생비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용역비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좀 더 딥한 분석을 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1차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어요. 그중에 좋았던 점은 빠르고 직관적인 데이터를 볼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숫자를 읽는 것보다는 눈으로 보는 게 더군다나 시각화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이해가 쉬웠던 부분이 있었고요. 경영진은 대시보드다 보니까 어려운 내용은 가급적 빼고 최소한의 클릭과 최소한의 액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 활용하던 분석 데이터를 잘 바꿔줬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점포에 제공할 수 있는 화면을 대략 8개 정도 구성을 했고요. 상대적으로 분석 툴이 점포는 적어요. 그리고 진열하기 바쁜데 언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빨리 보고 직관적으로 이해한 다음에 액션에 옮길 수 있도록 했다는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안 좋은 부분 내지는 이런 부분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피드백도 여러 받았습니다. 제가 이건 사담이지만 MBTI가 I로 시작합니다. 제가 그 아싸로 40년을 살다가 인싸의 삶을 한 2개월 정도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또는 저를 불러놓고 많이들 혼내신 게, 내가 이거를 잘 모르겠다. 그래서 사내 전반적인 교육을 해달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조직별로 2회 이상씩은 다 교육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대시보드를 어떻게든 사내에 좀 정착하는 활동 역시나 필요했고요. UX가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너무 형편없습니다. 태블로만 갖고 대시보드를 만들다 보니까 사장님이 보시나 점장이 보나 똑같은 화면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 보안성이 굉장히 좀 취약한 편이기 때문에 포털을 도입하자는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현재 포털을 도입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마트 중심으로 만들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 성장하는데 왜 우리 건 없어? 트레이더스, 노브랜드에서 사업부장님들이 막 불러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대시보드도 현재는 구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차 프로젝트는 5월에 착수를 했고요. 가장 중요하게 본 거는 분석 포털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UX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안성도 강화하고 거버넌스 관리하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신규 대시보드는 가능하면 이 업태 특성을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고, 사용자도 이제는 점장까지 다 확대를 할 예정이에요. 1차 프로젝트 때는 사실 테스트 점포 대략 15% 정도를 픽업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전체 의견을 취합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사적인 확대를 좀 도모하게 된다면 다양한 의견을 더 받고 그들한테 보다 많은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향후 과제입니다. 이건 사실 이마트뿐만 아니라 모든 시각화를 고민하는 조직들이 다들 하고 계실 거예요. 셀프 서비스 BI를 통해서 애자일한 분석을 하자니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대시보드 때문에 거버넌스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들도 하시고요. 실제로 거버넌스 관리를 하자니 특정 부서만 대시보드를 쓰니 실제로 확산이 안 되는, 약간은 중앙점, 평균 중앙점, 약간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겠죠. 그리고 IoT나 센서처럼 새로운 데이터들이 계속 수집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요. 분석을 하는 사람들의 최종 목적지는 저는 예측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대시보드로 구현하는 것이 사용자들을 잡아두고 지속적으로 리텐션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보안. 사실 데이터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보안에서 구멍이 뚫린다면 정말 큰 문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가능하면 이 5가지 과제들이 이번 2차 프로젝트에서 좀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서두른 감은 있는데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좀 마치겠고요. 질문은 저희 태블릿 통해서 주시면은 메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